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의 세 번째 내란 시도, 또 한 번 대한민국 국민이 막아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12.3 계엄 선포였고, 두 번째 내란 시도는 129 서부 지원에 대한 폭동이었다면, 세 번째 내란 시도는 검찰을 이용한 검난으로 불기소 석방되는 사태였을 텐데요. 하지만 이도 강력한 민심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던 거죠. 26일 하루 종일 눈치만 살펴보며 여론을 저울질했던 검찰이 결국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인데요. 검찰의 뻘짓을 미리 감지한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일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의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검찰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구속기한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소를 저울질하며 간부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불기소 처분을 위한 명분 만들기도 벌어졌는데요. 느닷없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혹시라도 모를 불기소 처분을 위한 구색 갖추기 쇼까지 벌였습니다. 이는 만에 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건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이 아닌 검찰의 입장이라는 알리바이용 개수작질이었는데요. 하지만 민심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와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라며 피고인을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 분량은 100페이지 정도라며 윤석열의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로써 내란 숙의 윤석열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2심, 3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재판은 이어질 텐데요. 윤석열은 앞으로 바깥 공기를 마시기는 틀린 거죠. 가끔 헌법재판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리의 시민들을 보는 게 전부일 텐데요. 그의 마지막은 사면 없는 사형수의 모습일 겁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이 마침내 기소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도 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의 불명예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에 재판에 넘겨진 내란 숙의 윤석열. 이제 그의 앞 수식어가 피고인 윤석열이 되었는데요. 역대 가장 구질구질하고 찌질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습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이 난입하는 등 계엄 선포와 해제까지 6시간 과정이 국민들에게 생중계됐는데요.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윤석열 등을 곧바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였고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는데요.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 망상에 빠진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될 때도 윤석열은 사과 대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맞섰는데요.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경호처를 앞세워 막았습니다. 지난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체포됐지만 윤석열은 불법 수사라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지난 19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도 윤석열 측은 터무니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일부 극우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사법부를 무시한 윤석열은 탄핵 심판에만 참여해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공언과 달리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은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받지 않았는데요. 구속 기소된 이날도 불법 감금이라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변호인단은 갑자기 구속기간이 지났다며 윤석열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는데요. 형사소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검찰이 불법 감금을 했다고 주장한 건데 형사소송법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평생을 법을 공부했다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들이 어처구니 없는 어거지 논리를 들이밀며 매일같이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게 윤석열에게 도움이 될까요? 윤석열 변호인단은 그 수준에 맞게 윤석열 구속기간 만료는 1월 25일 자정이라며 불법 감금을 중지하고 즉시 석방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미 구속기간이 지났다는 건데 변호인단이 문제를 삼은 건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법률 규정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면 말고식 막 던지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구속기간은 체포날로부터 10일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적포심, 구속 전 피의자 신분을 받은 윤석열의 경우엔 이 기간을 제외해 계산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48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하루만 제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으로도 맞지 않은데요. 이런 자들이 전직 검사들인 거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의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센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이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구속기간을 27일 자정으로 봤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변호인단은 구속기간을 넘겼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다고 우겨대기 시작했는데요. 불법 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지자들을 모으고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내란의 힘도 즉각 석방하라며 거들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어떤 이유로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며 검찰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궤변과 개논리, 그리고 꼬투리 잡기, 위원을 요원이라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무슨 대화가 될까 싶은데요. 원칙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법대로 말이죠. 끝으로 자신이 말하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과 논리를 인지한 국힘당 윤상현 의원이 상식이라는 말을 하며 헛웃음을 짓고 말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도 어이가 없는 거죠. 이들의 수준이 이 모양 이 꼬라지인 겁니다. 공수처장은 이미 저희가 공수처가 계속해서 제가 왜 공수처장 사퇴를 말씀드리는지 우리 당에서 다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합니다. 공수처장 탄핵 심판 소추를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이 없어요. 그런데 공수처법 31조에 의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데 체포영장을 청구를 합니까? 그것부터 문제고요. 그리고 발부를 어디서 받으려고 합니까? 왜 중앙지법으로 안 갑니까? 서부지법에 가잖아요. 서부지법 요번에 보면요. 제가 보기에 자파사법 카르텔의 혼식입니다. 이런 공수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의 어떤 이 수사기관이 좀 정도를 보여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공소제기 좋습니다. 그러나 민당발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마라. 정말로 인권옹호기관의 뭔지를 전형을 한번 보여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민당발 선전선동.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특전사령관, 곽사령관 요원을 빼내라 했는데, 인원을 빼내라 했는데 그것을 의원으로 박선원 의원이 둔갑시키지 않습니까? 김병주 의원하고. 아니, 세상에 이런 선전선동 조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이런 선전선동과 조작에 휘둘려야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래서 또 질문 있습니까?